140 쪽에 좀 2번 좀 한번 봅시다. 우리 거기 어, 1번 문제는 우리가 맨 첫 단원에서 이제 우리가 1차 방정식 모양에서 해가 무수히 많을 조건, 아닐 조건만 이용하면 쉽게 풀어나가는 문제니까 이제 2번 문제 좀 보시면 돼요. 여기 이제 절대가스 이용한 저 식이 이제 해가 존재하지 않기 위한 이제 조건을 이제 좀 풀 텐데 이게 수학화를 배우게 되면 이제 되게 좀 쉽게 푸는 문제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그때는 우리가 절대값이 있는 시계 그래프를 배우는 방법을 좀 제대로 배우는, 절대값을 포함한 시계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그때는 제대로 배우는데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그런 걸 배우지 않았으니까 방정식만으로 풀기 때문에 이 문제가 좀 쉽지는 않아. 자, 아무튼 어쨌든 절대값과 절대값의 합이 서로 이렇게 주어져 있고 예, K와 같고 자, 요 모양의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는 원래는 절대값 안에 있는 식값에 따라서 우리가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부호가 바뀌지 않고 그대로 나오기도 하고 부호가 바뀌어서 나오기도 하는데 그게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나오는 거냐면 x의 값이 즉 여기 있는 이 식의 안에 있는 식의 값이 0이 되게끔 하는 x의 값이 1하고 3을 기준으로 해서 x가 1보다 작을 때 1과 3 사이일 때 3보다 클 때로 이제 나누어서 이렇게 부등식, 방정식 또는 부등식을 풀어서 우리가 해를 일일이 구하게끔 되는데 자, x가 1보다 작을 때에는 둘 다 이제 음수니까 우리 방정식 모양이 이렇게 바뀌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1과 3 사이일 때는 우리 x-1은 양수인데 x 플러스 3은 양수가 아니니까 자, 이렇게 이제 부 바꿔주고 는 k.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x가 3 이상이라서 저희는 두 식이 모두 다 양수일 때.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이제 세 개의 방정식을 좀 푸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k가 없으면 각각의 방정식을 다 풀어서 위에 있는 x의 범위도 만족하는 x의 값을 걸러내는 일까지 했던 게 우리가 절대값을 이용한 풀이였는데 여기서는 그 해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해가 없을 조건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방정식이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x에 대해서 풀면은 마이너스 2분의 k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자, 그럼 요 값이 어때야지 자, 해가 없는 방정식이 될 거냐면 자, 여기서 요 놈에 해당이 되는 값이 1보다 작으면 요 놈이 해가 되는 거고 자, 지금 요가 요 놈의 값이 1보다 작은 게 아니면 x의 값이 여기 제 x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1보다 작은 걸 가정해놓고 모양을 맞춰놨는데 실제 나온 모양에서 만약에 1보다 큰 수인 5 같은 게 나오면 해가 없는 거잖아요. 이 방정식에서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지. 이제 반대로 자, 1보다 작은 상태를 가정하고 풀어섰더니 이런 놈이 나왔는데 이 놈이 1보다 크거나 같은 식이 나오게 되면 해가 없을 조건이 되는 거야. 자, 첫 번째 해가 없을 조건이 이거고요. 자, 그럼 이것도 계속 풀어볼게요. 자, 그럼 가운데 것도 마찬가지. 그러면 내가 가운데 거는 0 곱하기 x 더하기 이제 2죠? 2 이항할게요. k 마이너스 2. 자, 그럼 내가 여기서 해가 없으려면 어때야 되지? 자, x에 여기 해당하는 수들 다 여기다 x에다 넣었을 때 좌변은 무조건 0이잖아. 그럼 우변이 무엇이 아니기만 하면 해가 없는 걸까? 그죠? 0이 아니기만 하면 해가 없는 거 맞죠? 자, 그러니까 요 놈이 0이 아니어야 되는 거죠. 여기는 k-2가 일단 0이면 안 된다. 이제 요게 두 번째 조건. 그러면 여기서도 해가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세 개의 방정식 중에서 어떤 방정식에서도 해가 안 나와야지 여기에 해당하는 해가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도 방정식이 나오고 여기 있는 이 방정식에서도 해가 나오면 안 돼. 자, 해가 나오면 안 되니까 자, 요렇게 하겠죠. 자, 요렇게 식을 맞췄습니다. 자, 식을 맞춰 썼는데, 자, 여기서도 해가 안 나오려면은, 자, 3 이상인 것을 가정하고 부등식을, 방정식을 고쳐놨는데, 자, 여기서 이제 3보다 작은 해가 나오면은, 이제 해가 없는 게 되는 거죠. 반대로.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이 방정식에 해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 끝까지 풀면은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이 부등식을 풀면은 마이너스 2 넘어가고 4 이항이 해올 거니까 자, 이제 플러스 2가 되겠죠? 부동의 방향 바뀔 거예요. 처음부터 마이너스를 곱해서 이제 풀 거기 때문에. 자, 그럼 K는 2 이하인데 K가 2보다 2하고 같아지면 안 되는 거고, 절대로. 자, 그리고 요것도 이제 요것대로 풀면은 양변에 2 곱하고 4 이항하면 K가 2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 세 가지 조건, 하나, 둘, 세 개를 모두 다 만족하는 K의 범위를 구하시면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K의 범위가 되는 거고, 그때 이제 K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 세 개를 모두 다 만족하려면은 이제 K가 2보다 작기만 하면 일단 K는 2 아닌 거고요. 2 이하여도 괜찮다고 그랬으니까 따라서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조건은 K가 2보다 작다 이렇게 해놓으시면 되겠죠. 자, 저렇게 해서 이제 해결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는 저렇게 이제 좀 이제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이제 세 개 방정식 모두 다 해가 없을 조건이니까 저거를 이제 구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 보시면 되냐면 뭐 3번 정도는 한번 전개를 해보세요. 3번 생각보다 전개하면 어렵지는 않은데 그 뒤에 것만 전개하면 돼. 왜냐하면 여기 3번 같은 데서는 조금 앞에 요것 때문에 좀 함정이 있어. 4알파 마이너스 루트 65 갑자기 이렇게 뜬금없이 뒤에 것 같은 경우는 2알파 플러스 2알파 플러스 이런 거 전개하면 사실은 여기는 3번에 있는 위에 줄에 있는 식을 이용할 모양이 좀 나오는데 자, 뜬금없이 루트 65가 나왔다는 거는 이걸 한번 의심을 해봐야 돼. 자, 여기는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 이용해서 풀면은 일단 4분의로 시작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마산 들어가고요. 자, 근의 공식으로 이제 엑셀 값을 구해봅시다. 그러면은 339에 여기다가 27의 실사에 4배를 한 거. 마이너스 56이죠? 걔네를 더할 거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루트 65가 여기서 나오는 거 확인되죠? 그죠? 맞죠? 루트 65가 여기서 나오는 거니까. 자, 여기서 큰 근을 알파라고 한다고 했으니 알파의 정체는 뭐였냐면 요거인 거지, 요거. 자, 이거니까, 자, 이때는 여기서 이제 이 식을 우리가 그 전개해서 푸는 것보다는 그냥 근해 공식으로 엑셀값 구해서, 이렇게 루트 65 같은 게 뜬금없이 나오면은, 자, 요 놈을 이제 근해 공식으로 구해서 직접 대입하시는 게 훨씬 더 풀이 과정에서 좀 시간을 조금 아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쉬울 것 같고, 나머지 두 개는 뒤에 있는 곱해지는 식 두 개는 직접 전개를 해보시면 위에 있는 식 이용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이렇게 이제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풀어주시면 되겠고 이제 뭐 4번은 직접 한근을 이제 대입해보면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게 푸니까 그렇게 해보시고요. 그리고 5번 같은 것도 우리가 두 근을 직접 더하려고 하지 마시고 구해서 이제 내제곱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거는 근각에서의 관계를 좀 섞어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조금 5번 같은 거든 우리 어차피 이거 근각에서의 관계를 쓰는 건 가능해. 우리가 이제 개수가 헛수일 때는 판별식만 제대로 못 쓴다고 그랬지. 근각에서의 관계를 쓰는 거는 사실 지장이 없거든요. 두 근의 합이나 곱을 구하는 거는 근각에서의 관계로 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제 x제곱의 개수가 1 플러스 i였고 이 창이 지금 허수니까 자 여기다가 이제 1 마이너스 i라는 켤레를 곱해가지고 자 식 고쳐놓읍시다. 그럼 얘네들 곱하면 1제곱 마이너스 i제곱 되니까 2가 나오죠. 그러니까 2x제곱 자 그리고 여기는 여기대로 1 마이너스 i의 제곱 이렇게 나올 텐데 이건 조금 이따 전개를 해서 쓰기로 하고 그럼 여기에 대해도 지금 요거 켤레를 곱하는 거니까 3 곱하기 2 꼴이 돼서 6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2로 다 모든 항을 다 나눠주면서 자, 여기는 이 윗줄치 부분은 따로 전개를 하시면 우리 1-i의 제곱 같은 경우는 여기 1제곱 마이너스 2i 플러스 i제곱 나오니까 이렇게 연결되면서 마이너스 2i로 퉁 쳐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많이 반복하면은 그냥 외워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i로 보내니까 여기 음의 부호까지 좀 바뀌는 거, 부호 바뀌는 거 생각해서 자, 이렇게 이제 풀어놓읍시다. 자, 양변을 2로 나누고, 이제 가운데 여기는 1-i 제곱을 전개를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풀어놓고, 이제 이 상태에서 근각에서 관계를 쓰시면은, 이제 4제곱 더하기 4제곱을 구할 수 있어요. 어차피 우리가 4제곱 더하기 4제곱 이렇게 짝수제곱 더하기 짝수제곱은 항상 이게 제곱의 제곱, 제곱의 제곱, 6제곱이면은 세제곱의 제곱, 세제곱 제곱, 뭔가의 제곱이 되는 그 항들이니까 이 짝수제곱 더하기 짝수제곱 거는 반드시 그렇게 생각해서 자, 요 모양으로 풀어줍시다. 자, 여기서 선생님이 이렇게 가로하고 제곱 전응지는 얘기 안 해도 되죠? 그죠? 이렇게 해서 요 고슴고시 변형 요걸 이용해서 제곱 더하기 제곱은 또 따로 또 구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따로 또 구해 주시고 대입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근각계수의 관계를 쓴다고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이대로 놓고 근각계수의 관계를 쓰는 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2차 방정식 풀 때처럼 똑같이 1-i를 이제 다 골고루 곱해서 편례로 곱해가지고 x제곱의 개수를 되도록이면 이제 실수로 만드는 게 근각계수의 관계를 좀 쓰기가 편해요. 우리 이제 어차피 1 플러스 i가 분모에 오게 되면은 또 그거 가지고 실수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1 마이너스 i를 곱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처음부터 고쳐서 풀어주시면 돼요. 7번은 조금 초반 부분만 좀 알려드리면 될 것 같은데 거기 7번을 보면은 우리가 가우스 기호를 이용한 문제를 풀려고 그러죠. 자, 그래서 이제 가우스 기호를 이용해서 해를 구해보라고 이제 시키는 건데, 자, 여기서 하나는 가우스 x고 하나는 가우스 x-1이에요. 자, 그리고 이런 상태가 됐을 때 그럼 이걸 어떻게 이제 치환해서 풀 거냐면 가우스 안에 갇혀 있는 게 하나는 x고 하나는 그것보다 1작은 수잖아.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가우스 x를 어쨌든 n으로 이제 치환을 하긴 할 건데 그럼 요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는 x가 정수 n이 되는 이유는 가우스 x가 정수 n이 되는 이유는 x라는 수가 연속하는 두 정수인 n과 n 플러스 1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n 이상 n 플러스 1 미만이기 때문에 그렇잖아. 그럼 이걸 이용해서 내가 x에서 1을 하나, 둘, 세 개에서 모두 다 골고루 빼주면 x 빼기 1의 범위가 나오는데 그게 n-1 이상 n보다 작은 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우스 x-1 같은 경우 무조건 뭐가 나오는 거냐면 여기서 여기 있는 이 n-1 그대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n-1이라고 바꿔놓고 치환만 하시면 n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괜히 여기에 있으니까 뭔가 가우스 x에 대한 2차 방정식처럼 보이질 않잖아.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요거를 n, 요거를 2n-1은 1 이렇게 고쳐놓고 n의 값 구하면은 다시 여기다 밀어 넣어서 x의 범위를 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우스 x에 해당하는 방정식의 해는 우리가 이제 실제로 방정식의 우리 방정식의 모양으로 해가 나오는 게 아니라 부등식의 모양으로 해가 나온다고 했던 것만 좀 기억하시면 이제 이렇게 푸는 게 조금 그게 완전 이제 어렵게 좀 느껴지진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저렇게 바꿔서 풀고 뭐 또 하나 뭐 추가적인 팁을 좀 이야기하면 그래서 뭐 여기서 눈치를 챘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만약에 가우스 x가 n이면요 여기서 n은 정수예요. n은 정수인데 자 여기서 이제 x 빼기 n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어떤 정수를 뺐다 또는 더했다 이런 꼴이면은 그냥 여기는 x 빼기 m의 정수 부분도 반드시 뭐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면은 플러스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면은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 마이너스 있으면 마이너스 는 되는 거고. 자, 어쨌든 이제 n과 m이 다 정수라면요. 가우스의 범위가 그대로 이렇게 양 옆에 있는 두 수가 어떤 특정 정수로 바뀌는 것 뿐이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변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으면 되겠죠? 이제 그냥 추가적인 팁은 한 저 정도고. 자, 그러면은 이제 됐고, 이제 가우스 x에 대한 거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의외로 이제 좀 풀려고 그러면은 8번 같은 것도 좀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이게 8번 같은 것도 이제 2차 방정식 활용인데 이 원가 전가 문제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 그래도 이 문제는 좀 출절하게 정가가 A1인데 하루 평균에 얼마씩 팔렸다 이런 소리가 써져 있는 거지. 이게 조금 나중에 좀 불친절한 문제 만나면은 첫 번째 줄에 해당하는 조건도 없이 그냥 하루에 이 상품의 가격 X% 인상하여 이 말부터 첫 번째 줄에 나와요. 그러니까 첫 번째 줄에 있는 이 정가 A형 평균 비교 팔린 거를 문제에서 얘기를 안 해줄 수도 있어. 왜냐하면 어차피 내가 두 번째 줄부터 읽어도 이건 알 수 있거든. 그러니까 한 개당 가격 곱하기 이거는 그래도 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한 개당 가격 곱하기 그 다음에 우리가 하루 이제 판 개수, 즉 판매량이라고 흔히 그러죠. 자, 한 개당 가격이 얼마인데 그걸 하루에 몇 개 팔았어? 그거 알려주면은 그 가격 곱하기 판매한 개수가 우리가 이제 그날 매출액이 되는 거거든요. 그날 이제 하루 평균 수입이 되는 거죠. 이제 이게 그날 총 수입이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가끔 가다가 이렇게 원가 정가에 관련된 말 보면은 수입이라는 말하고 수익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입은 한마디로 번 돈이에요. 그럼 우리가 뭐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하루에 100만 원 벌었다고 해서 그 100만 원이 나한테 순수한 이득이 되는 게 아니야. 왜냐면 그 100만 원 중에 내가 그 1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쓴 비용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런 걸 보고 흔히 원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수학 문제에서는. 자, 그래서 이제 수입이라는 말하고 수익이라는 말은 좀 달라. 그러니까 이제 흔히 번 돈, 즉 이제 판매액이라고도 하고요. 판매해서 벌어들인 금액 뭐 이런 식으로 판매액이라고 하기 그러는데 수익은 이런 판매액, 즉 번 돈에서 쓴 돈을 빼야 돼. 그 쓴 돈이라는 말이 흔히 원가로 표현이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수입하고 수익은 조금 다른 말이에요. 혹시나 이제 나중에 수익을 구해라, 수입을 구해라 이렇게 문제에서 되게 디테일하게 말 투시 하나 바꿔가지고 낼 때도 있으니까 혹시나 몰라서 요거까지 좀 생각나서 좀 이야기를 할게요. 자, 이런 말들도 좀 문제에서 좀 나오니까 조금 구분을 해주시고 다시 여기 원래 문제로 돌아가면은 자, 한 개당 가격이 자, A1이었어. 그런데 하루에 B를 팔아서 AB만큼 번 거지. 그러니까 처음 수입, 처음 수입은 어땠냐? 자, 처음 수입은 이렇게 A, B였던 거예요. 처음 수입은 A, B. 그러면 이제 나중 수입 우리가 물건의 가격과 판매량이 변해서 우리가 이제 변한 수입이 나중 수입인데 자 그러면 물건의 가격이 X%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A였는데 A X% 인상했으니까 A 곱하기 100분의 100 더하기 X만큼의 비율로 가격이 늘어난 거 이렇게 썼는데 자 A에서 X% 늘어나는 가격을 이렇게 쓰는 거 좀 못 알아보는 거 있을까? 이렇게 쓰는 거? 자, A의 X% 인상된 금액 이렇게 쓰는 거 괜찮아? 자, 그러면은 이거 괜찮으면 여기다 곱하기 하루 판매량. 그럼 B에다가 이제 뭘 곱하면 되는 거냐면, 자, B 곱하기 이제 여기서 X 플러스 5%만큼 줄었죠? 그러니까 100분의 100에서 자, 요거를 이제 X 대신에 X 플러스 5를 빼는 거니까 자, 이렇게 좀 씁시다. 자, 여기까지 이상한 거 있을까요?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하면 나중 수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말하는 이 나중 수입은 평균 수입보다 10% 감소한 금액이었어 라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나중 수입은 처음 수입의 10분의 9의 비율로 줄어든 거야 라고 하니까 10분의 9를 이렇게 A, B에 곱해주면은 처음 수입과 나중 수입이 같아진다. 뭐 이런 얘기고요. 자, 이렇게 A, B라고 정해놓은 걸 그대로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양쪽에서 똑같이 A, B가 골고루 곱해져 있으니까 나눠서 없애기만 하면 돼. 자,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서는 자, 처음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처음 판매량이 어떻게 되는지 상관이 없는 거야. 이렇게 비율을 묻는 문제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처음 가격이 10,000원이 되든 10억이 되든 뭐 20억이 되든 그리고 한 개당 가격이야. 그리고 여기 있는 하루 판매량이 한 개가 되든 두 개가 되든 10개가 되든 100개가 되든 자, 이렇게 비율을 이제 물어보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다 나눠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A, B라는 말을 문제에서 써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이게 하루에 한 개당 가격 곱하기 하루 판매량이 총 수익을 결정하는 거니까, 자, 이 식을 이용해서 처음 수익과 나중 수익을 표현할 생각을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처음부터 내가 이렇게 문제에서 안 알려주고 감춰 놓더라도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냥 미지수를 넣어서 이렇게 식을 세울 거니까 어차피 날라가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결과를 미리 이 문제에 대한 결과를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은 푸는데 전혀 지장은 없어. 자, 그러니까 이제 뭐 첫 번째 줄에 해당하는 말이 안 나오더라도 이런 A, B로 한 개당 가격과 판매량을 정할 수 있어야 문제가 풀려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이게 100 곱하기 100이니까 만분의 얼마거든요. 자, 이대로 곱풀면 조금 그러니까 양변에 만 곱해서 자, 여기 있는 10을 좀 없애주고요. 그러면 1000 곱하기 9니까 9000 되겠죠? 뭐 식을 여기까지만 정리할게요. 100 플러스 x고요. 어차피 여기는 여기 양쪽에다 만 곱하면 분모 100이 다 날아가기 때문에 여기 있는 가로만 여기 분자만 좀 가로 풀어서 정리하시면 돼요. 그럼 95 마이너스 x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 열어가지고 이제 풀면 되고요. 이제 원래는 이제 요거 전개해서 이제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풀든지 하시면 되거든요. 보통 인수분해가 될 텐데, 뭐 이마저도 귀찮으면 요거 x에다 적당한 수를 넣어서 9000이 되게 때려 맞추셔도 돼요. 예, 솔직히 선생님 같으면, 내가 학생 같으면은 여기 1, 2, 3, 4, 5 다 숫자 있잖아. 이런 활용 문제들 같은 거는 이제 혹시 고1 입장에서 이런 거 푸는데 이거 인수분해 못한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닐 것 같은데 그냥 X에다가 12 이런 거 다 넣어가면서 9천 되는 거 있나 확인해 보는 게 훨씬 더 빠르지 않나?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 내가 고등학생이면. 여기 나와 있는 10, 12 이런 거 다 넣어봐서 9천 되나 확인해 보는 게 인수분해해서 푸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나 싶네요. 뭐 인수분해 하는 게 어렵진 않을 텐데 그렇지. 여기로 이런 거 주의해야 돼. 거기 9번 같은 거 한번 봐봐. 이렇게 이런 거 이제 주의하셔야 돼요. 이제 9번 같은 거 보면은 9번 같은 거 보면은 그냥 여기서 이제 이거 좀 신경 써야 돼. 2차 방정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2차 방정식이란 말이 있는데 이런 거 써져 있으면은 이제 반드시 이 처음부터 이 방정식 보면서 이제 문제 옆에다가 이런 거 쓰고 시작하는 거야. 2차 방정식의 문제 2차라는 말이 있었으니까 A는 1이 아니에요. 자, 이러고 요거 먼저 쓰고 이제 문제 풀기 시작해야 돼. 그래야지 이제 어차피 얘네들 가지고 여러분들 푼다 그러면 다 판별식 써서 A에 대한 부등식 만들 거 아니야. 그치? A에 대한 부등식 만들 것 같지 않아? 이제 판별식 써가지고 그럼 판별식 써서 A에 대한 부등식 만들면 그 부등식을 각각 풀었을 때 나오는 A의 범위 중에서 이런 게 있으면 1 같은 게 있으면 제거를 해야 된다고. 자, 그래서 여기에 조금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이렇게 요거 판별식 쓰시면 됩니다. 자, 얘네들도 이제 2로 나눌 수 있으니까 A 플러스 2가 되고 어차피 이렇게 음해부호 붙은 거를 제곱해서 쓸 거기 때문에 음해부호 떼고 자,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을 두 개 곱해야 되네요.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0 이상. 자, 이렇게 되면 A에 대한 부등식 하나 나오고 요거 부등식 풀겠죠? 뒤에 것도 밑에 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렇게 해서 A에 대한 1차 부등식 두 개 풀어가지고 A의 공통 범위를 찾는 쪽으로 문제 해결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10번 같이 개수가 허수더라도 원래 개수가 허수면 판별식을 못 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유일하게 쓸 수 있는 조건은 중분가일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수가 허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중분을 찾는 거니까 두 근이 같을 때니까 중분 조건이죠. 중분 조건에서는 판별식을 써도 괜찮아.
성립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냥 판별식 써서 마무리하시면 돼요. 뭐 이런 거는 그렇게 하시면은 문제들 좀 풀릴 것 같습니다. A 플러스 B의 값은 판별식을 좀 작성해 보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풀어내시면 되고, 그리고 11번은 그 증명 과정을 좀 고치는 거를 좀 못 알아볼 것 같으니까 좀 11번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11번은 말 그대로 주어져 있는 이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가질 때 PQ의 관계가 어떨 거냐라는 걸 설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판별식을 지금 세웠죠, 문제에서. P제곱 마이너스 4Q라고. 자, 그래서 이제 요놈이 0보다 작아야 되니까, 자, 지금 여기서 이제 Q에 대해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럼 Q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은, 마이너스 4분의 P제곱보다는 Q가 작습니다. 뭐 이렇게 된 거거든요. 뭔가 이상한데, 이렇게 한 거 맞구나. 요거 맞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근데 이거 풀면 이렇게 되지 않나? 마이너스 4Q, 마이너스 P제곱. 여기 플러스구나, 바로. 이렇게 된 거 맞네. 자, 아무튼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이제 뭐 하는 거냐면, 이제 P 플러스 Q가 범위가 어떻게 될지 이걸 설명한 거라고 했잖아. P 플러스 Q면은 당연히 Q가 요놈보다는 작기 때문에 이 P 플러스 Q를 어떻게 만든 거냐면 처음에 여기는 이 부등식에다가 양변에다가 P하고 Q를 더해서 이렇게 요거 P 플러스 Q의 범위를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다 이제 P를 더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가에 들어가는 식이 처음에 이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거죠. 좀 다시 쓸게요. 자, 여기 P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쓰고 나서 여기 밑줄 친 부분은 우리가 그 P에 대한 그 완전 제곱식꼴로 만들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걸 이제 적은 게 문제에서 말하는 가에 해당이 되는 식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만들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이제 조금 차근차근 보여주려고 이런 거 썼는데 실제로 나중에는 1 나누기 마이너스 4 해가지고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나오니까 그걸 한 번 더 2로 나누면은 우리가 P-2제곱인 거 바로 알아요. 어쨌든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쓰고 나서 완전 제곱식 문제에서 만들려고 하는 의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플러스 4, 뭐 마이너스 4 이렇게 같이 붙여 쓸게요. 자, 이렇게 과정을 가지고 이제 네모칸 채우는 문제로 이제 변한 거야.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4는 여기랑 곱해서 튀어나가면 되니까 이렇게 고쳐지겠죠. 그럼 이제 이 정도까지 돼 있으면 아마 가하고 나를 다 채울 수 있을 테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채워주고 나면 여기에 해당하는 식이 지금 완전 제곱식의 음수 곱하고 1을 더한 꼴이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0 이하인 식이잖아. P-2제곱은 0 이상인데 음수 곱해 있으니까 0 이하고 1 더했으니까 1 이하야. 라고 해서 여기는 P 플러스 Q가 1보다는 작습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뭐 11번은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설명하는 과정은 이런 거 거쳐서 거기 작성을 한 거니까 그렇게 좀 알아보시라고 이제 좀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2번은 평범하게 판별식 쓰는 문제니까 판별식 써서 계산 마무리 하시면 돼요. 뭐 이런 거는 이제 별거 아니고요. 거기 이제 쭉 넘어가서 거기 이제 133쪽 보시면은 이제 그 14번 같은 좀 경우의 수 좀 문제도 좀 볼게요. 이제 경우의 수 문제들. 자, 여기서 이제 주어진 방정식에다가 바로 판별식 쓰시다. 이렇게 될 거고요. 이게 실근을 가지니까 0 이상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놓고 a제곱은 4b 이상이니까 자, 어차피 a, b는 다 5 이하의 수이기 때문에 a가 1일 때 짝지어진 b의 값을 다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a가 1이야. 근데 b는 여기는 b에도 어떤 자연수 1, 2, 3, 4, 5가 들어가는 거잖아. a, b가 다 5 이하의 자연수이기 때문에 여기도 자연수, 여기도 자연수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a가 1이면 여기 b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가 있을까?
1, 2, 3, 4, 5 중에 A가 1이면 1은 4B 이상인데 B가 그렇게 따지면 4분의 1 이하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자연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A가 1일 때 B는 없다. 그럼 A가 2일 때 그럼 2제곱이니까 여기 4로 바뀌어서 부등식 풀면 이렇게 되니까 이때 가능한 자연수는 2, 1 이렇게 짝지어가면서 나뭇가지 그림 그리듯이 푸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A가 그 다음 스텝은 어떻게 될지 알겠죠? 3, 4, 5일 때 이렇게 부등식 다 바꿔가면서 만족하는 B의 값을 다 짝지어서 몇 가지인지 세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뭐 경우의 수 문제니까 이런 나뭇가지 그림식을 이제 그려서 푼다는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뭐 3일 때까지만 선생님이 도와줄 거야. 이렇게 되니까 여기 1, 2 들어가면 참이 되는 것 같죠? 이제 4분의 9 이하니까 뭐 여기 완곡초조도 좀 이제 알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나뭇가지 그림 이용해서 자, 몇 가지인지 정리하시고 4, 5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하시고요. 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15, 16번은 연속으로 조금 알려드려야 될 것 같네. 15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우리가 X 그 다음에 2010 이거 식 다 쓰고 얘기할게요. 자, 이렇게 여기서 이 방정식 플러스 나오는 두 분을 알파 베타라고 하는데 자, 여기 이제 두 군이 x는 알파 요거는 좀 지워도 되겠다. 또는 x는 베타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이걸 알파 베타를 어떻게 구했을 것 같아? 자, 여기 식에서 반복되는 부분은 치환해서 곱해서 2009가 되는 것 중에 뭐 더해서 마이너스 3이 되는 걸 찾는다거나 아니면 근해 공식으로 풀었겠지. 그런 다음에 치환한 문자의 값을 얻어내고 거기서 2009를 거꾸로 빼서 x의 값을 구했겠죠.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이 방정식을 보고 우리 이제 구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알파에다가 2011 더한 건가? 맞나? 2011? 맞죠? 알파에다 2011 더한 거, 베타에다가 2011 더한 거를 곱하라고 그러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걸 전개해서 막 풀려고 애쓰지 말고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뭐냐면은, 자, 여기에다가 2011 더한 거랑 여기에다가 2011 더한 거를 곱하는 거라고 실제 만약에 이걸 구해서 곱하는 거라고 생각해봐.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어떤 얘기냐면, 자, 나는 이제 이거는 조금 상상을 했으면 좋겠다고. 자, 여기서 이 방정식을 조금 변형하면은 근이 알파에다가 2011 더한 거 또는 베타에다가 2011 더한 거 나오는 방정식이 있을 수도 있잖아. 무슨 말인지 괜찮을까? 그치? 그러니까 내가 어떤 두 근이 알파 플러스 2011과 베타 플러스 2011이 되는 방정식을 작성을 해볼 거라고. 자, 그러니까 이게 마치 무슨 문제냐면 앞전에 있었던 우리 오늘 질문 나왔었던 문제인데 어떤 문제였지? 맞아요. 그러니까 128쪽 같은 문제 같은 게 돼버린 거야. 128쪽에 24-2번이랑 되게 유사한 문제가 돼버리는 거야. 자, 그러니까 거기 유제 24-2번을 조금 떠올리시면 돼요. 자, 이렇게 24-1을 떠올리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이걸 풀기 위해서 내가 알파가 이제 뭐였냐면 여기 이 세상에서는 알파가 X에서 2011 뺀 거거든. 자, 그럼 생각해봐. 여기서 내가 이쪽 세상에서는 알파하고 베타가 똑같은 애니까 여기는 X 대신에 X 빼기 2011을 대입하면 이런 모양의 해가 나오는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 여기 있는 이 동그라미 친 이 X 자리들에다가 다 이제 뭘 할 거냐면
여기는 x에 x 마이너스 2012를 대입을 해보려고 해요. 자, 이렇게 해서 내려올 거야. 그럼 세로식 작성하면 이런 모양 된다. 자, 여기에 x 빼기 x 2011 대입하면 x 빼기 1의 제곱. 여기도 마찬가지죠. x 빼기 1. 나머지는 이제 쓰면 되지. 2009 같은 거는. 자,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죠? 여기를 조금 전개를 좀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나오는 x의 값이 얘네 둘이고 얘네들은 그럼 뭐냐면 이 방정식의 두 분의 곱이야. 자, 근데 두 분의 곱을 근각계수의 관계로 계산하려면 이 모양 그대로 놔두면 안 되지. 몇 x 제곱 더하기 몇 x 플러스 얼마는 0꼴로 정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요거를 전개해서 풀어줘야 되는데 전개해서 딱 풀 때 뭐만 신경 쓰면 되냐면 어차피 전개 자체가 어렵지도 않지만 2차원 계수하고 상수함을 신경 쓰면 돼. 내가 요거 구할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계산해 주시면은 여기 플러스 1, 플러스 3 이렇게 2,009 더할 거니까 뭐 전개하는 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아무튼 이제 113 요거 더하면 2013인가요? 자,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선생님 지금 요거까지는 계산 안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2013 맞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그래서 15번은 저렇게 이게 해결을 해 주시다. 자, 그럼 16번 좀 볼게요. 16번. 자, 16번 흔히 자, 이거 이제 뭐냐면은 마치 16번 이렇게 A, B에 대한 식을 보고 좀 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는 7이라는 어떤 방정식이 있는데 요놈의 두 분이 x는 A 또는 x는 b였던 거라고 여기 있는 두 a, b에 대한 식을 보고 요 생각을 하는 거 괜찮죠? 그죠? 내가 마치 이런 방정식이 있는데 두 분이 a, b라서 a 또는 b를 대입해 보니까 그게 참이 되더라라는 소리를 감춰 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다음에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은 어떻게 될지 예상되겠죠? 그죠? 근각계수 관계 이용해서 우리가 그 고승형식 변형까지 섞어가지고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은 합의 세제곱에서 곱과 합의 세를 빼는 거니까 고승공식 변형까지 이제 이용해서 여기서 이제 근의 공식을 근각계수 관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을 계산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쭉쭉쭉 넘어갔어. 거기 그 17번 봅시다. 17번 보실게요. 17번. 17번 볼게요. 자, 이제 17번 봅시다. 이제 17번 보면은 이제 여기서 17번은 우리가 서로 다른 두 실근에 대해서 절대값의 합이 이제 13이라고 좀 나와 있는 그런 식이 좀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근각계수 관계 2차 방정식 보면서 쓰면 두 분의 합은 3이고 곱이 마이너스 2a잖아요. 자, 그러면 근각계수 관계 이용해서 이렇게 절대값의 합을 이제 13인 거 가지고 여기는 이 a의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인데 우리가 이렇게 절대값에 관련된 어떤 등식을 좀 이용하는 방법들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이제 우리가 절대값의 그 제곱은요 항상 어떤 절대값의 제곱은 본체를 제곱한 거랑 똑같고요. 그리고 절대값끼리의 곱은 두세 곱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것과 일치합니다. 자, 이런 거를 이제 이용해서 문제를 풀라고 이제 시키는 거예요, 얘네들은. 자, 그러니까 내가 이런 구도를 만들 수 있으려면 요거를 뭐 할 거냐면 제곱할 거라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제 절대가 알파의 제곱인데 여기에 의하면 알파 제곱으로 튀어나오겠죠. 자, 그리고 이제 더해주는 두 개의 곱의 두 배를 해야 되는데 얘네들 곱하면은 이렇게 절대값끼리의 곱인데 두수의 곱의 절대값과 일치를 하니 자, 내가 이렇게 변형해서 바로 적어도 되겠고 그 다음에 베타의 제곱 나올 거고 그게 13제곱인 169가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밑줄 친 거 제곱 더하기 제곱은 또 여기 얘네들을 이용해서 얻어낼 수 있잖아.
자, 그러니까 여기 밑줄치 두 개는 합의 제곱에서 곱의 두 배 빼는 거니까, 자, 여기 두 배 하면 마이너스 4인데 뺄 거니까 플러스 4a로 바뀌겠죠? 자, 여긴 여기대로 마이너스 2a를 절대값 안에 집어넣어서 일단 이렇게 식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가, 자, 뭘 거냐면 a가 양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현재 음수니까 절대값을 풀 때 부 바꿔서 플러스 2a로 바꿔가지고 계산하시면 a의 값 구하는 방정식 됩니다. 자, 이제 저렇게 해서 이제 절대값이 있는 식을 이렇게 제곱을 해가지고 이제 절대값에 해당하는 기호를 없애는 일을 좀 한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18번 같은 거는 이제 자, 이렇게 x에 대한 2차식의 두 근은 여기 있는데 여기에 두 근이 x는 알파 또는 x는 베타라고 합시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4를 더한 수가 이 두 번째 방정식의 근이니까 자, 문제 나와 있는 조건을 이렇게 좀 표현을 해놓고 푸시면은 앞선 유제들하고 유사한 문제들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놓고 이제 풀이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18번에 있는 말뜻을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 방정식의 두 근의 차이가 각각 4다. 뭐 이런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저렇게 놓으시면은 이제 앞에 있는 그 122쪽에 있는 문제들과 이제 유사해집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이제 122쪽과 유사한 문제가 되는 거죠. 저렇게 하시면은 이제 문제 좀 푸는데 좀 지장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좀 알려드릴 만한 문제가 이 공간예술 관계 문제가 조금씩 이제 이전에 있었던 유제들하고는 다르게 좀 변형되는 조건들이 좀 있어서 좀 어지간한 걸 다 얘기를 해드리려고요. 이제 19번 볼게요. 19번도 우리가 절대값의 비를 알려주고 있죠.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자, 여기서 미리 문제가 어떻게 풀릴지는 모르겠지만 2차라는 말 보고 미정계수가 2차항에 붙어 있네? 그럼 2차항 계수로 이제 얼마인지 모르는 수가 저렇게 붙어 있으면은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a가 0이 아니야 라고 미리 문제에 써놓고 시작해야 돼요. 이렇게 요거 써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보면은 조건을 보면 절대값의 비율이 2대1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두 분이 서로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절대값이 2대1이기 때문에 첫 번째 경우가 뭐냐면 부호가 같을 경우. 자, 부호가 같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부호가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를 수도 있어. 어쨌든 여기서는 우리가 중근이 나올 수는 없지. 왜냐하면 두 근의 절대값의 비가 2대1이니까 반드시 서로 다른 두 근이고요. 자, 그러면 두 근의 부호가 같아. 그러면 이제 두 근의 부호가 같으니까 알파, 2알파. 그러면 두 근의 부호가 달라. 그러면 한쪽의 부호만 다르면 되는 거니까 알파 마이너스 2알파 이렇게 놓을게요. 자,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놓고 이제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럼 실제 풀이 과정도 좀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실제 풀이 과정을 보시면은 먼저 두 분의 부호가 같다라는 걸 이제 보고 먼저 뭘 판단하셔야 되냐면 두 분의 곱이 양수다, 음수다 이런 걸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A의 부호가 나와 있진 않지만 어쨌든 두 분의 곱은 있잖아요. 일정해요. A분의 마이너스 8에 하면 마이너스 8이거든. 그럼 두 분의 부호가 같으면 2알파 제곱될 거고 이게 A분의 마이너스 파일에서 음수가 나오는데 두 분의 부호가 같아. 심지어 그래서 이제 알파 제곱도 나왔어. 어떤 실제 제곱 나왔는데 0보다 작으면 말이 되겠냐 이거죠. 어때요? 말이 돼? 안 돼?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니까 이런 거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자, 그러니까 여기서 두 분의 곱을 이용해서 마이너스 8 되는 거 이용하시고
문제를 좀 풀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선 두근의 곱은 이렇게 나올 거고, 역시나 두근의 곱이 부호가 다르다고 해서 여기는 개수들이 바뀌는 거 아니니까 그냥 바로 내가 마이너스 8이라고 써도 되죠. 그럼 알파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알파의 값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그 두 가지를 모두 다 구해가지고 여기는 A의 값 계산해 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알파가 어떤 수가 나오든지 A가 아마 같은 수가 나올 겁니다. 자, 요것만 조금 별 대답이 없으면 요것만 좀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어떤 실수 A의 정수 부분은 뭘 얘기하는 거였냐면 우리가 가우스 A였어요. 그러니까 A가 어떤 연속된 두 정수 n과 n 플러스 1 사이에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n 이상 n 플러스 1 미만에 해당하는 수의 범위가 A라고 하면은 여기는 이 n이 그대로 이제 정수 부분이었어. 어떤 실수의 정수 부분은 항상 요걸 얘기하고요. 여기는 이 n을 얘기하고요. 그럼 소수 부분은 반드시 본체 빼기 정수 부분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A가 양수든 음수든 간에 자, 항상 저렇게 정의를 매겨서 왔으니까 3-루트3의 정수 부분을 구해주기만 하면 이제 여기는 알파 베타에 대한 정체가 나오니까 이제 문제 20번 같은 거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요것 때문에 그냥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뭐 알아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여기서 뭐 21번 같은 거는 그냥 뭐 이런 표현밖에 안 되는 거죠. 요것도 여기서 한 허근이 알파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두 근이 그냥 알파하고 편리 알파라는 소리를 그냥 하고 앉아 있는 거니까 근각계수의 관계로 그냥 요거 구하는 시기가 통분해서 계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2번도 뭐 인수분해 하면 되는 거니까 뭐 이거는 그냥 는0에서 근해 공식으로 두근 구해서 인수분해 하면 되는데 뭐 이런 거는 선생님 좀 걱정되는 거는 요거 때문에 그러지 뭐. 자, 그러니까 이제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이 있는데 요거 2로 나눠서 두근 구한다고 치면 자, 짝수 공식이니까 분모 2분의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마이너스 1 부호 바꾸고 뿔만 한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의 제곱에서 이 3을 빼는 거니까 아마 이렇게 나올 것 같네. 이거 맞나? 2의 제곱에서 쏘아리 잘못했다. 에이 망했다. 1 빼기 2인데 마이너스 1이니까 그냥 아니네. 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해주면 이제 여기서 이 방정식이 왼쪽 좌변이 이렇게 x 빼기 한글 이렇게 인수분해가 원래는 되는 거고 이렇게만 해도 틀린 건 아닌데 자 문제에서 원하는 모양은 여기 곱해진 두 1차식의 x의 개수가 2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강제로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여기다 2 곱해줘. 2를 골고루 곱해주면은 2x로 시작하는 식이 나와. 자, 그러면 이제 여기 1만 i 되겠죠? 2x로 곱해 이게 될 거고, 그럼 강제로 2 곱했으니까 첨시가 달라지지 않으려면 이것도 같이 곱해야 되고, 원래 있던 2는 이대로 그냥 써주시고 여기랑 여기 약분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라는 게 문제의 의도예요. 자, 이 동작이 조금 아직은 좀 불편할까봐 선생님 그냥 다 보여드렸는데, 그러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모양 맞게 그냥 2x 쓰고 여기서 2x로 바꾸려면 2 골고루 곱하는 게 돼야 되잖아. 자, 그러니까 자 위에 있는 식이랑 여기 있는 식이랑 달라지지 않으려면 2를 두 번 곱했으니까 뒤에서 4분의 1까지 같이 곱해줘야 위에 있는 것과 아래 있는 게 안 달라집니다. 자, 그러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모양들을 일단 강제로 그냥 맞춰서 쓰시고 위에 것과 달라지지 않으려면 추가적으로 어떤 짓거리를 해야 되는 거를 조금은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하여튼 이런 게 좀 어려운 거고요. 이제 사실 생각의 변화를 조금 해야 돼서 그게 좀 어려운 거지 뭐. 이렇게 하시면 뭐 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 뭐 23번은 한번 본인들이 한번 해보시고요. 23번은 거기 그 앞에 잘못 푼 두 방정식을 푸는 방법대로 똑같이 하시면
이제 됩니다. 아마 유형 거기 23-2번하고 그 대표 23번 참고하시면 23번 풀 수 있고요. 그냥 바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24번 봅시다. 24번. 자, 24번은 조금 약간 이제 모양이 이제 앞에 대표 24번 있는 거랑 조금 같아 보이진 않을 수도 있어. 자, 어쨌든 주어져 있는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의 곱이 얼마인지 먼저 구해줍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px에다가 집어넣어. 그러니까 p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라고 그랬으니까 px에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2. 자, 그리고 p3은 2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어떤 문제나 지금 유사해진 거냐면 이 형태가 요거 둘을 보고 무슨 생각했으면 좋겠냐면 자, 요게 성립한다는 얘기니까 요게 어떤 형태나 유사하다고 좀 느끼시면 좋겠냐면은 그 아까 우리 풀었던 어드밴스드 16을 조금 떠올리시면 돼요. 요게 어드밴스드 16번하고 좀 유사한 구조가 된 거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여기 있는 이 식도 선생님이 x제곱 마이너스 3x는 7에 두근이 ab라고 이렇게 써놨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x제곱 마이너스 3x는 7에 두근은 ab라고 써놨는데 여기 x제곱 마이너스 3x가 뭔지 처음부터 이런 거 안 주어졌어. 그냥 여기서 내가 fx는 7에 두근은 ab라고 알려줬다고 쳐봐. 그러면 이제 fa는 7이고 fb는 7이고 이런 모양이 떠오르잖아요. 자, 그러니까 요거를 만족하는 방정식에 해당하는 두근이 이 방정식의 두근이 ab라고 하면은 x 대신 ab를 대입하면 참이 되는 등식이 나오니까 그럼 거꾸로 내가 요걸 보고 요거를 조금 예상하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문제풀이가 16번이었다고. 그러니까 여기도 그게 구조가 다르지 않아. 그러니까 16번 같은 데는 fx의 정체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알려준 거고 여기는 그걸 안 알려줄 테니까 네가 이제 알아서 구해보라고 시키는 거야. 대신에 뭘 알려주냐면 여기는 A, B의 역할을 하는 수를 정확하게 알려준 거죠. 여기의 차이는. 그 차이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를 똑같이 해보겠다고 내가. 그럼 내가 이걸 보고 x 대신에 이런 애를 대입하니까 px는 2라는 등식이 참이 되네? 라는 거니까 그럼 내가 거꾸로 이걸 보고 px는 2에 두 근이 x는 마이너스 1 또는 3입니다. 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px는 2라는 이 등식을 우리가 이렇게 좀 바꿔보려고 px 마이너스 2는 그럼 0이잖아. 그치? 맞죠? 그리고 여기는 심지어 2차식이야. 밑줄친 부분은. 문제에서 2차식이라고 나와 있었을 거야 아마. 그런 멘트 적혀 있지 않았나요? 2차 다항식이라고 있었죠? 자, 2차식, 2차식.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마이너스 1과 3이 근이 되는 2차 방정식 작성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자, 그럼 px-2의 정체가 나오지. 그러니까 따라서 자, 마이너스 1과 3을 두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으로 구해보라 하는 거니까 px-2의 정체가 그러면은 마이너스 1과 3을 넣으면 인수분해가 되는 참이 되는 이제 0이 되는 그런 방정식이니까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됐었겠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신에 2차 항기계수는 뭔지 안 알려줬죠? 그러니까 그게 0이 아닌 어떤 수가 되더라도 여기에 마이너스 1과 3을 넣으면 이 식이 0이 되는 거 맞으니까 자 이렇게 작성해 놓으시면은 되고요. 그럼 여기는 a의 값은 뭘로 구하냐면 이걸로 구하는 거죠. P0을 그래서 하나 더 알려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거를 대입해서 풀이 마무리하시면은 A 값 구하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P2의 값까지 구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대표 유형 24하고는 좀 관련이 없어요. 오히려 어드밴스드 16번 같은 거랑 더 관계가 좀 있습니다. 자, 거기 이제 25번 봅시다. 25번. 저기 그 25번 보면 우리가 서로 다른 두 근의 부호, 서로 다른 부호의 두 실근을 갖고 두 근의 절대값이 같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을 구해보세요이라고 적혀 있네요.
자, 일단 식 적고 좀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이거는 별로 어렵지 않겠다, 이거. 자, 여기서 이제 개수만 조금 2차식으로 복잡하다 뿐이지 서로 다른 부호를 갖고 절대값이 같아요 라고 하는 거니까 자, 여기에 이제 두근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에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시고 그러면 내가 두근의 부호는 다릅니다. 그럼 무조건 음수, 곱은 음수고요. 자, 그리고 여기 옵션이 있죠. 절대값이 같은 부호가 다른 두 수니까 합은 무조건 뭐가 될까요? 요것만 대답하시면 돼요. 합은 무조건 얼마 돼야 돼? 응? 유서가 합 얼마 돼야 돼? 두근의 부호는 다른데 절대값은 같으니까 합은 무조건 얼마? 네, 0. 그렇게 하시면은 자 여기에다가 이제 요거 합과 곱자리에 차례대로 꽂아 쓰시면 돼요. 뭐 이렇게까지 나오겠죠. 합과 곱자리에 얘네들 그냥 꽂아 쓰시면 되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놓고 이 두 식을 모두 다 만족하는 K값 구하면 됩니다. 그게 다예요. 18-2번이 이제 거기 일단은 우리가 이제 주어진 방정식이 이제 알파 베타가 두근이 되는 방정식이 이거니까 자, 여기서 이제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이 무엇인지 이렇게 일단 써주고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여기대로 두 번째 방정식은 두 번째 방정식대로 그거를 쓰시는 거죠. 이제 어쨌든 이렇게 이제 쓰고 나서 여기서 이제 두 근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두 개의 근이 있으니까 얘네들은 얘네들대로 이제 그냥 합치는 일을 하시면 돼요. 여기는 이제 두 근의 뭐 알파, 베타에 대한 이차항이 존재하진 않으니까 저렇게 일단은 두 근의 합과곱을 쓰는 일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식을 다 작성하고 요거를 다 풀어서 이제 계산하십시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네들은 이제 통분을 해서 이제 계산해야겠지? 이제 통분을 하시고 자, 여기 이렇게 이제 차근차근 하셔야 돼요. 어차피 우리가 대부분의 이런 분각계수의 관계뿐만 아니라 어떤 문자를 이용한 분수식의 합이나 차 이런 것들은 다 어지간한 거는 통분이 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보셔야 돼. 자, 여기 이제 통분을 합니다. 이제 통분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전개를 해서 이제 계산 마무리하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통분을 하게 되면 이제 n이나 이놈은 다 알파, 베타가 두 개 나오고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나오는 게 예상이 되면 식을 한 번 이렇게 쓰는 것도 가능하죠. 자, 이렇게 이제 되고요. 자, 그럼 여긴 여기대로 그렇게 하자고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식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그냥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저기는 마이너스 a분의 b하고 a분의 1을 대입을 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야 돼. 그래야지 저기 미정계수 구하려고 하는 미정계수 ab에 대한 식이 이제 작성이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그냥 끝에다가 아직 상수항 달지 말고 a분의 b하고 a분의 1 이런 거 쓰자고. 자, 그래서 이제 끝까지 좀 밀어 넣으시면은 자, 여기서 이제 a분의 1 밀어넣고 자, 여기 마이너스 a분의 b인가? 저거 밀어넣으면 이렇게 될 거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a분의 1 밀어넣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분의 b 밀어넣고 그 다음에 뒤에 플러스 있는 거는 그냥 쓰시다. 이렇게 이제 식을 그냥 밀어넣는데 우리 항상 선생님이 번분수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줬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분수 안에 분수가 들어있는 거 번분수 풀이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꼴에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항상 이제 이런 번분수의 풀이를 할 때 기본적인 방법은 이제 뭐냐면 자 여기 요거 자 속분수의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곱하는 A, C에 해당하는 식이 속분수의 분모의 최소 공배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속분수의 분모들의 최소 공배수인데 여기는 속분수의 분모가 A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분자 분모에 그냥 A를 곱해서 식을 한 번만 더 내려 씁시다. 자, 그럼 이제 분자 분모인 모든 항의 A를 골고루 곱해서 이제 그냥 식 정리하면 돼. 여기 어차피 A 사라지면서 여기 분자만 남지 뭐.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A 이렇게 곱하면은 여기 이제 1, B, 그 다음에 여기가 A 되겠죠? A 플러스 B 플러스 1이라고 쓸게요. 자, 이게 지금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 있는 두 분의 합인, 여기 2분의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자, 이게 첫 번째 식. 자, 그러면 이제 곱으로 갑시다. 여기, 어차피 여기랑 똑같죠? 여기랑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 결국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일단, A분의 1, A분의 B 플러스 2라고 씁시다. 여기는 이제 A분의 1이었죠. 자,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쪽 똑같이 분자 분모의 최소 공배수인 A를 골고루 곱해.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A를 곱해서 이렇게 식 만들어주고 두근에 보면 2분의 1이었네요. 이렇게 2.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알 수 있는 거. 자, 그러면은 아직 기억을 뜯어고치지 않았어도 여기 두 번째 식, 이 니은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 분모가 요놈이 2가 된다는 사실이지. 분자가 서로 1로 똑같잖아. 그지? 자, 그러니까 여기가 2라는 사실, 여기 있는 이 윗주층분에 똑같이 2를 집어넣으시면 B 플러스 2가 얼마인지 알 수 있으니까 A도 계산 가능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이제 번분수 풀이를 조금 하셔야 되겠네요. 자, 저기까지 이상한 거 있으면 얘기하시고요. 거기 4-2번이 지금 fx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니까 이제 이런 거는 뭐 되게 쉽게 찾을 수 있어. 왜냐면 이런 거는 이제 저번에 얘기했던 거 좀 생각을 해보면 네, fx는 0의 두 근이 x는 알파 또는 x는 베타잖아. 자, 그러니까 여기서 봐보세요. 여기서 이제 내가 이 동그라미 자리에다 뭔가가 들어가면 근에 있는 x 자리에도 다 똑같이 어떤 1차식이 대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기 있는 동그라미 자리에는 모두 다 같은 식이 대입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이거죠. 우리가 이제 근이 이렇게 바뀌었어. 자, 내가 어떤 방정식인지 몰라. 자, fx의 x 자리 대신에 뭔가가 대입이 됐는데 아직 그게 뭔지 모르는 거야. 그런데 그네들의 해가 이렇게 나온 거지. 어차피 식의 구조, 해에 대한 식의 구조는 똑같기 때문에 하나만 쓸게요. 어차피 알파에 3 곱하고 1을 더하나, 베타에 3 곱하고 1을 더하나, 어차피 해를 구하는 구조는 똑같다고. 그러니까 하나만 씁시다, 하나만. 그럼 이 알파의 정체가 뭐였냐면, 이 알파에 대해서 풀어보면 여기 2, 2하고 3으로 나눠. 그러면 이제 알파의 정체는 자, 이렇게 되거든요. 3분의 x-2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러면 이게 예상을 해보는 거야. 그럼 3분의 x-2니까, 알파 대신에 3분의 x-2가 대입된 거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이 첫 번째 식의 구조로 보면은 x하고 알파, x하고 베타는 같은 존재죠. 같은 존재. 자, 그런데 알파 대신에 이게 대입이 되는 거지.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첫 번째 식으로 따지면 x랑 알파는 같은 거니까, 그러면은 내가 여기는 이 자리에다가 요거를 실제로 꽂아 써오면, 자, 이렇게 꽂았으면은, 어때? 이게 이런 모양대로 이게 고쳐질까? 한번 해보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3분의 x-2가 알파야. 그러면 여기서 내가 양변에 3을 곱하고 2를 더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 인정? 이렇게 하면 확인됐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요거 고르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내가 뭔가를 넣었더니 이런 모양이겠구나라고 한 거니까, 자, 여기서 알파를 고치면은 도대체 x 대신 뭘 대입했는지도 알 수 있죠. 이 거꾸로 가는 거니까.